인천 송도 신도시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가족 갈등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4세 할머니가 며느리와 손녀의 배신을 당하고도 완벽한 역전승을 거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에 깊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평생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20억짜리 아파트를 마련한 한 할머니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평범해 보이던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의 29층 고급 아파트. 오늘도 햇살이 넓은 거실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박정희 할머니는 커다란 소파에 앉아 손녀 김수아가 건네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 차 맛있어요? 18살 수아가 예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수아가 직접 끓여준 차가 어찌 맛없겠니?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어요. 평생을 혼자 살아온 정희에게 이런 순간들은 꿈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그동안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이 20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만 해도 혼자 살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김도훈이 엄마, 이제 혼자 사시지 마세요. 저희랑 같이 살아요라고 제안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 최미란도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 같았어요. 48살의 미란은 정희가 이사온 첫날부터 어머님, 제가 모든 집안일 다 할 테니까 편히 쉬세요라며 다정하게 대해줬거든요. 50살인 아들 도훈도 엄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정희는 거실 한 구석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효자 맞네요. 며느리도 착하고 손녀도 이쁘고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정희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뒤에서는 다른 표정을 짓는 걸 몇 번 목격했거든요. 특히 수아와 둘이서 이야기할 때는 목소리를 낮춰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정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까지 우리랑 살 거야? 수아가 투정하듯 말했어요. 작게 말해. 할머니 들으면 어떡해? 미란이 딸을 달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 방이 없잖아. 친구들한테도 창피하고.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계획이 있어.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지? 하지만 더 듣기가 무서워서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싶어서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이라도 다녀오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실 텐데. 그래, 고맙다. 너는 참 착한 며느리야.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산책을 나간 정희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도 계속 집 생각이 났거든요. 정혜 씨, 요즘 어떠세요?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게 되셨다면서요? 옆집에 사는 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처음엔 좋았는데. 정희가 말을 흐렸어요. 뭔가 걱정이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들면 예민해지나 봐요. 정희는 자세한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로
아들 가족을 나쁘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미란과 수아를 봤습니다. 두 사람은 정희가 들어오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어요. 어머님,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미란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응, 날씨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됐어. 정희가 답했어요. 그런데 수아가 갑자기 할머니, 요즘 자주 깜빡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깜빡한다니 무슨 소리야? 어제도 가스레인지 불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엄마가 확인하고 꺼드렸는데. 그랬나?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미란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정희는 이상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깜빡했다는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설마 정말 기억력이 나빠진 걸까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나이 들어서 이상해진 건가요? 요즘 며느리랑 손녀가 날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지만 대답은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정희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녀를 위해 목도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미란이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뭔데? 정희가 뜨개질 바늘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어머님께서 자꾸 깜빡하시는 일이 많아서요. 혹시 정신과에서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신과라고? 내가 왜 정신과를 가야 하는데? 아, 그런 뜻이 아니라요. 요즘 치매 조기 검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란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할머니와 엄마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 건강 이야기 중이야. 미란이 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내려놓더니 정희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정말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아요.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먼지 닦는 이야기요. 영정 사진이 더러워졌네. 깨끗이 닦아야겠어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정희는 머리가 띵해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어서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심한가 싶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큰일 아니에요. 요즘 60대만 돼도 예방차 검진 많이 받으시거든요. 미란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희는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대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리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정희가 짧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도훈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미란이 바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희는 자기 방에 있었지만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정신과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갑자기? 엄마가 아프신가?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 수아도 걱정하고 있어. 그 정도로 심해? 응. 같은 말 반복하시고 가스불도 자주 안 꺼. 어제는 현관문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1시간 넘게 찾으셨어.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열쇠를 찾은 일은 기억이 나는데 1시간이나 걸렸던가 싶었거든요. 분명 10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엄마께 말씀드려 볼게. 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빨리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리 대비해야 하잖아. 대비라니?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엇을 대비한다는 말일까요? 다음 날 아침 도훈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미란이 말하는데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좀 있으시다면서요?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정희가 답했습니다. 병원에서 한번 검사받아 보시는 게 어떠세요?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 아들까지.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미란이 부엌에서 나와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희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내가 너무 의심이 많나? 가족들이 진짜 내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그럼 한번 가볼게. 정희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도훈과 미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특히 미란의 입가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결정하셨어요. 내일 제가 예약 잡아서 모셔다 드릴게요. 미란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서둘러서 예약을 잡으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정희는 혼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의 기억력이 그렇게 나빠졌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이 뭔가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만났어요. 정혜 씨,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며칠 전에 미란 씨가 저한테 어머님이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많이 불편하세요? 정희는 얼어붙었습니다. 미란이 이웃들에게까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였어요. 아, 그런 말을 했나요? 네, 치매 걱정도 된다고 하시던데. 미리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정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이웃들에게까지 내 얘기를 하고 다니다니.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웃들에게까지 내가 치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정희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했을 것 같았어요. 이틀 후 미란과 함께 정신과에 다녀온 정희는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의사는 아직 큰 문제는 없지만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란은 병원에서 나오면서 계속 걱정되네요. 정말 걱정돼요를 반복했거든요.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온 미란이 도훈에게 보고하듯 말했습니다. 별 문제 없다고 하던데. 정희가 답했어요. 그래도 정기검진 받으라고 하셨잖아요. 역시 뭔가 있긴 있는 거네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경 정희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미란과 수아가 속삭이듯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는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 입구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할머니 치매 맞는 거야? 수아가 물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 문제야. 의사도 정기검진 받으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지.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죠?
미란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다음 달에 우리 일본 여행 다녀오잖아. 그때 할머니 요양원에 모시고 진명에 넘기는 거 처리하면 돼. 정말? 그럼 이 집이 완전히 우리 거가 되는 거네. 수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그럼 2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원하던 명품 가방들 다 사줄 수 있어. 와, 진짜? 그럼 나 샤넬 가방이랑 에르메스 지갑 사달라고 해도 돼? 당연하지. 집이 우리 거가 되는데 가방이 뭐 대수야.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부엌벽에 기대야 했어요. 머리가 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 할머니가 진짜로 치매에 걸리면 어떡해? 수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더 좋지 뭐. 우리 계획이 더 쉬워지는 거야. 아무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정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서는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그리고 사랑하는 손녀가 자신을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동안 내가 깜빡한다고 한 일들도 모두 거짓말이었구나. 정희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란이 이웃들에게 자신의 치매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고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날 밤 정희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우리 아들, 그 아내와 딸이 날 죽이려 하고 있어요. 아니,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날 요양원에 버리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가세요. 응. 정희는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가짜 친절이 역겹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불편하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미란이 가짜 걱정을 했습니다. 괜찮어. 정희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산책을 나간 정희는 평소보다 멀리까지 걸었습니다. 머리를 식히고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아들 교육시키느라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정희를 발견했어요. 정혜 씨, 여기서 뭐 해요?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냥요. 정희는 선뜻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치매 검사 결과가 안 좋았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치매 검사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미란 씨가 며칠 전에 저한테 어머님 치매 검사 받으러 간다고 했는데. 아, 제가 실수했나요? 정희는 이제 확신했어요. 미란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박 할머니, 혹시 다른 분들도 제 얘기 알고 계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몇 분이 정혜 씨 많이 안쓰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란 씨가 정말 고생이 많다고도 하고.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헌신적인 며느리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미란이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맙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모든 게 가식으로 보였어요. 어머님, 점심 드세요. 미란이 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미란아.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너 요즘 이웃들한테 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더라.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얘기요? 내가 치매 걸렸다고, 너가 고생 많다고 그런 얘기들 말이야.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님 걱정되셔서. 걱정? 정희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어요. 정말 날 걱정해서 하는 짓이야? 미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정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 이제 그만해.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여보, 이제 더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이제 똑똑히 알았으니까 내가 먼저 준비해야겠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미란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치매 검사를 받고 온 이후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미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어머님이 요즘 많이 안 좋아지셔서. 네,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좋은 곳 아시면 추천해 주세요. 정희는 몸이 굳어버렸어요. 벌써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미란이 전화를 끊고 돌아서더니 정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주무시다 깨셨어요? 방금 전화. 요양원 얘기하던 것 같던데? 정희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아, 그게.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님 상태가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대비해서요. 내 상태가 그렇게 나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미란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도훈이 퇴근하자마자 미란이 남편을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둘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 그래? 오늘도 뭔가 있었어? 응. 아까 요양원 전화하는 걸 들으시고는 자꾸 의심하시는 눈빛으로 날 봐. 엄마가 원래 예민하신 분이긴 해. 그게 아니야. 뭔가 피해망상 같은 게 시작되는 것 같아. 나를 못 믿어 하시는 것 같다고. 정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진실을 알아챈 걸 피해망상이라고 표현하다니. 그럼 어떡하지? 도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빨리 결정해야 할 것 같아. 다음 달 일본 여행 가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급하게. 응. 상태가 더 나빠지면 복잡해질 수 있어.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 것 같아.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게 더 속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아가 학교 가기 전에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제 저녁에 엄마랑 아빠가 할머니 걱정 많이 하시던데. 무슨 걱정? 할머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혹시 아픈 데 있으세요? 정희는 손녀를 자세히 봤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 같지만 눈빛 어딘가에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수아야, 할머니한테 솔직히 말해봐. 너도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해? 수아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솔직히 말해봐. 가끔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하니까. 조금은요.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녀마저 완전히 엄마 편이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산책을 나갔습니다. 사실 산책이 목적이 아니라 은행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은행에 도착한 정희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계좌 현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신분증 주세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다른 분이 계좌 문의를 하신 적 있으세요? 다른 분이요? 네, 며칠 전에 따님께서 오셔서 어머님 계좌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왔다고요? 아, 따님이 아니라 며느리 분이셨나요? 어머님 건강 상태 때문에 계좌 관리에 대해 물어보셨어요. 구체적으로 뭘 물어봤나요? 개인정보라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계좌 이체나 관리 권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란이 벌써 자신의 재산에 손을 뻗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제 통장이나 도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라는 얘기 했나요? 그런 건 없었지만, 어머님 혹시 걱정되시는 일이 있으세요? 정희는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란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들어서니 미란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가 들어오자 황급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어머님 산책 잘 다녀오셨어요? 응. 미란아, 너 은행에 다녀왔다면서? 미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은행요? 언제요? 며칠 전에 내 계좌 문의하러 갔다며. 아, 그게. 미란이 머뭇거렸어요.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알아본 거예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만약 어머님이 더 아프시게 되면 누군가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정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미라는 자신을 위한다는 식으로 포장할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준비해야겠어요. 저 사람들이 다음 달 일본 여행 갈 때까지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겠어요. 정희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정희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마음을 다잡았어요. 여보, 오늘부터 내가 연기를 시작할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보여주면서 뒤에서 준비하겠어요. 정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겉으로는 치매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몰래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반격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침 8시 정희는 일부러 약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스를 껐나? 깜빡했네. 정희가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미란이 번쩍 돌아봤어요.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냥. 가스 끄는 걸 깜빡했나 해서. 미란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님 방금 전에 확인하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그랬나? 아, 맞다. 그랬네. 정희는 일부러 당황하는 척했어요. 미라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휴대폰을 들고 도훈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게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희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미란아, 오늘이 며칠이지? 7월 15일이에요, 어머님. 아, 그럼 내일이 병원 가는 날이네. 어머님, 병원 예약은 다음 주에요.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그래? 내가 착각했나? 정희는 머리를 감싸며 연기했어요. 미라는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바로 수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희는 미란의 통화를 엿들었어요. 수아야, 할머니 상태가 정말 빨리 나빠지시는 것 같아. 오늘만 해도 시간 감각이 완전히 없으셔. 정말요? 그럼 우리 계획 더 빨리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엄마 생각도 그래. 일본 여행 가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겠어. 정희는 속으로 냉소했어요. 정말 철저하구나. 하지만 내가 더 철저할 거야.
오후에 정희는 산책을 핑계로 나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가족이 이런 식으로 재산을 탈취하려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 할머님 명의의 모든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대화 녹음 같은 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어요. 그럼 앞으로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세요. 그리고 치매 진단서 위조 같은 시도가 있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정희는 변호사의 명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구체적인 대응책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 퇴근하자 미란이 바로 보고했어요. 여보, 어머님 상태가 정말 빠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날짜도 헷갈리시고 가스불 끄는 것도 계속 확인하시고. 그렇게 심해졌어? 도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런 식이면 혼자 두기 위험할 것 같아요. 정희는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준 조그만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도훈의 목소리였어요. 요양원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조건도 좋고 시설도 훌륭해요. 엄마가 동의하실까? 지금 상태로는 판단력이 떨어지시니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은 어떡하지? 엄마 명의잖아. 그것도 생각해 둔 게 있어요. 어머님 상태상 법정 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희는 녹음기를 꽉 쥐었어요. 법정 대리인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도훈이 물었어요.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아, 그런 방법이. 응. 일본 여행 다녀와서 바로 진행하면 돼요. 어머님 상태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정희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연기를 계속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라고 물어봤고 점심때는 아까 밥 먹었나? 라고 했습니다. 미라는 이런 정희의 모습을 보며 거의 기뻐 날뛰는 것 같았어요. 바로 또 도훈에게 연락했고 수아에게도 할머니가 정말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보고했습니다. 오후에 정희는 다시 산책을 핑계로 나가서 은행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다른 지점이었습니다. 새 계좌를 개설하고 싶어요. 네, 어떤 종류의 계좌를 원하세요? 정기예금으로 하나 그리고 다른 은행으로 큰 금액을 이체하고 싶어요. 정희는 차근차근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이 알고 있는 계좌는 소액만 남겨두고 대부분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부동산 중개소도 들렀습니다. 아파트 매매 상담받고 싶어요. 어디 아파트인가요? 정희가 주소를 말하자 중개사의 눈이 커졌어요. 와, 송도 신도시 최고급 아파트네요. 시세가 20억 정도 될 텐데. 정말 매도하실 거예요? 일단 시장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급하게 팔아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시장 조사부터 해드릴게요. 연락처 주세요. 정희는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남겼어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속삭였어요. 여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돼요. 저 사람들이 날 바보로 보고 있지만 곧 누가 진짜 바보인지 알게 될 거예요. 미란과 수아의 일본 여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연기를 시작했어요.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모든 준비를 마무리해야 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정희는 일부러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왔어요. 여기가 어디지?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정희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미란이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여기 집이에요, 우리 집. 우리 집? 그럼 영희는 어디 갔지? 정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름을 언급했어요. 영희가 누구세요? 어머님, 저 미란이에요, 며느리. 며느리? 우리 도훈이 결혼했나? 정희는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척했습니다. 미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저를 못 알아보세요. 집도 못 알아보시고 영희라는 사람 찾으시고. 이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정희는 속으로 웃었어요. 영희는 어릴 때 자신의 단짝 친구 이름이었는데 일부러 혼란을 주기 위해 언급한 거였거든요. 점심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아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정희가 미란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미란.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우리 집에 며느리가 왜 와요? 도둑질 하러 왔나? 미란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내심 기뻐했어요. 어머님, 무서운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님 며느리 미란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에서 뭐 해요? 나가요, 당장 나가. 정희는 일부러 흥분하는 척했습니다. 미란은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었어요. 증거를 만들고 있는 거였죠. 오후에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저 왔어요. 너는 누구니? 우리 집에 왜 들어와? 정희가 수아를 보며 물었어요. 할머니, 저 수아예요. 손녀. 손녀? 우리 도훈이 애기인데 무슨 손녀가 있어? 수아도 엄마처럼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할머니의 치매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라는 흥분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큰일이에요. 어머님이 저희를 완전히 못 알아보세요. 도둑이라고 하시고 나가라고 하시고. 그렇게까지? 도훈이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동영상도 찍어뒀어요.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거 맞죠? 정희는 자기 방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녹음기를 켰어요. 그럼 내일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어. 도훈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일본 여행부터 다녀와요. 어차피 어머님 상태가 이 정도면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부터 알아봐야 해요. 여행을 취소하고 엄마를 돌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여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머님 돌보는데도 도움 안 돼요. 일주일만 다녀와서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엄마 혼자 두고 가도 괜찮을까? 이웃들한테 부탁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정도 상태면 어차피 곧 요양원 가셔야 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을 완전히 물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연기를 더욱 업그레이드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화장실을 못 찾는 척했고 밥을 먹다가도 이게 뭐야? 라고 물었어요. 미라는 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후견인 신청할 때 필요한 증거들이었어요. 정희가 산책을 나간다고 하자 미란이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길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 금방 올게. 그래도 걱정돼요. 핸드폰 가져가세요. 미라는 정희에게 핸드폰을 쥐어줬는데 사실 이건 위치 추적을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이미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산책 나간 척하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할머님, 준비는 다 되셨나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재산 이전도 끝났고 녹음 증거도 확보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럼 언제 실행하실 건가요? 내일부터 사흘간 며느리와 손녀가 일본 여행을 가요. 그때 이사하고 집도 처리할 거예요. 이사업체는 섭외하셨고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변호사는 감탄했어요.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집 매매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미 계약자를 찾았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지만 금매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정희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놨었어요. 미란과 수아가 일본에서 명품 쇼핑을 하며 즐거워하는 동안 자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칠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집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미란이 달려와서 어머님, 여기가 집이에요 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계속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날 저녁 미란이 도훈에게 마지막으로 보고했습니다. 여보, 내일 여행 가도 될까요? 어머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서. 괜찮아, 이웃들한테 부탁해뒀잖아. 그리고 일주일만 다녀와서 바로 요양원 준비하자. 네, 그럼 내일 오전 비행기로 출발할게요. 정희는 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이제 하루만 더 참으면 돼. 그날 밤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 사진도 가져가서 새 집에서 모실 거예요.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한테는 마지막 선물을 줘야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오전 9시 미란과 수아가 큰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나왔어요. 어머님, 저희 일본 여행 다녀올게요. 일주일 후에 돌아와요. 미란이 거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멍하니 앉아서 일본이 어디야? 누구 따라가? 라고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 며느리 미란이에요. 딸 수아랑 여행 다녀올게요. 아, 그래. 잘 다녀와. 정희는 힘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아도 할머니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희 없는 동안 조심하세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가끔 확인하러 오실 거예요. 고마워. 정희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미란 모녀가 문을 나서자마자 정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결연한 눈빛이 빛났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정희는 바로 핸드폰을 들고 이사업체에 전화했어요. 네, 박정희입니다. 오늘 예약된 이사 맞죠? 네, 1시간 후에 와주세요. 그 다음은 부동산 중개사였어요. 네, 계약 진행하기로 한 박정희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계약하기로 했죠? 네, 준비 다 됐어요. 정희는 체크리스트를 꺼내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재산 이전 완료, 새집 계약 완료, 이사업체 예약 완료, 매매 계약자 확보 완료. 1시간 후 이사업체 직원들이 도착했어요. 할머님, 짐이 많지 않네요. 응,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 옷가지랑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저 영정 사진은 꼭 조심해서 포장해줘. 네, 알겠습니다. 정희는 평생 모은 추억들을 정리하며 짐을 쌌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어요. 오후 1시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간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었는데 정희는 잠깐 아쉬워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배신자들에게 줄 수는 없지. 오후 2시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매 계약이 진행됐어요. 구매자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할머님, 정말 급하게 파시는 거죠? 시세보다 3억 정도 낮은데. 괜찮아요.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계약금 1,700만 원이 정희의 계좌로 입금됐고 잔금은 2주일 후에 치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할머님, 가족들은 아시나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정희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오후 3시 정희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새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송도보다는 작지만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님, 짐 다 옮겨드렸어요. 고생하셨어요. 정희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팁까지 주며 인사했어요. 새 집에서 남편의 영정을 가장 좋은 자리에 모시고 정희는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은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한편 일본 오사카에서 미란과 수아는 신나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 샤넬백 어때? 300만 원짜리야. 좋지. 우리 곧 20억 집 주인이 될 텐데 그까짓 거 뭐 대수야. 정말? 할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면 집이 우리 거 되는 거 확실해? 당연하지. 할머니 상태 봤잖아. 나를 못 알아보시는데 뭘 기억하겠어. 와, 그럼 나 에르메스 백도 사도 돼? 그럼 뭐든지 사. 두 사람은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오후 5시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완벽한 반격이네요. 고마워요. 그런데 혹시 저 사람들이 돌아와서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 어떡하죠? 전혀 문제 없어요. 할머님은 정신적으로 아무 이상 없으시고 오히려 사기를 당할 뻔한 피해자시거든요. 녹음 증거도 있고요. 그럼 안심이네요.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새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옆집 이웃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온 박정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저희도 잘 부탁드려요. 불편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희는 따뜻한 이웃들을 만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송도에서는 미란이 온 동네에 자신의 치매 소문을 퍼뜨려서 부끄러웠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희는 도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들아, 엄마는 잘 있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도훈은 일본에서 이 문자를 받고 안심했어요. 여보, 엄마가 문자 보내셨어.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이네. 근데 문자를 보낼 정도면 정신이 괜찮으신 건가? 간헐적으로 정상일 때도 있다잖아. 미라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할머니가 자신들의 계획을 완전히 간파하고 반격을 준비했다는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희는 새 집에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이제 마지막만 남았어요. 저 사람들이 돌아오면 진짜 놀랄 거예요. 일주일 후 미란과 수아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에 두 사람은 신이 나 있었어요. 엄마 정말 꿈 같아. 이제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 주인이라니. 그러게. 할머니 요양원 보내고 나면 정말 우리 세상이야. 명품 가방들도 많이 샀으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두 사람은 쇼핑백 가득한 명품들을 보며 기분이 들떠 있었어요. 오후 4시 택시가 송도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란과 수아는 큰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셨을까? 혹시 더 심해지셨을까? 그럼 더 좋지 뭐. 우리 일 더 쉬워지는 거야. 29층에서 내린 두 사람이 현관문 암호를 누르는데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암호가 바뀌었나? 미란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암호를 바꿨을까? 치매 걸린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어? 미란은 다시 암호를 눌러봤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저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할머니, 미란이에요. 여행 다녀왔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수아야, 관리사무소에 가서 마스터키 달라고 해봐. 네, 엄마. 10분 후 수아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돌아왔어요. 죄송한데 이 집 며칠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이사요? 미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지난 월요일에 이삿짐 차 와서 다 옮기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몰랐나요? 그럴 리가.
할머니가 혼자서 이사를 간다고요? 네, 분명히 이사 가셨어요. 그리고 어제 새 집주인이 와서 인사하고 가셨고요. 미라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새 집주인이요? 네, 젊은 부부분이셨어요. 이 집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란과 수아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할머니가 집을 팔았다고. 말도 안 돼. 치매 걸린 사람이 어떻게 집을 팔아? 관리사무소 직원이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자세한 건 모르고요. 할머님 연락처 아세요?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울리더니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집에 없으시던데. 아, 그래. 나는 내 새 집에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어요. 맑고 또렷했습니다. 새 집이요? 무슨 소리세요? 내가 새로 산 집 말이야. 성남에 있는 깨끗한 아파트. 미라는 온몸이 떨렸어요. 어머님, 혹시 정신이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그럼 치매는? 치매? 정희는 차가운 웃음소리를 냈어요. 내가 언제 치매에 걸렸대? 미라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수아가 엄마 옆에서 전화를 빼앗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집? 그게 언제부터 너희 집이었니?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요. 아, 그랬지. 그런데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빼앗을 계획이었다는 걸 내가 다 들었거든. 수아는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그게 무슨. 일본 여행 가기 전에 너희가 한 말들 내가 다 녹음해뒀어. 20억짜리 집이 너희 거라고 명품 가방 사달라고 그런 말들 말야. 미란이 전화를 다시 빼앗았어요.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오해? 정희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법정 후견인 신청해서 내 재산 빼앗을 계획이었잖아. 은행에 가서 내 계좌 알아보고 이웃들한테 내가 치매라고 소문 퍼뜨리고. 미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정희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 그럼 집은? 이미 팔았어. 어제 계약 완료됐고. 네. 팔았다고요? 응, 시세보다 조금 낮게 팔긴 했지만. 금매니까 어쩔 수 없지. 미란과 수아는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일본에서 명품 쇼핑을 하며 즐거워하는 동안 정희는 모든 걸 정리해버린 거였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집만 돌려주세요. 미란이 울면서 애원했어요. 돌려줘? 이미 팔린 집을 어떻게 돌려줘?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갈 곳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 내 갈 곳은 생각했니? 정희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미란과 수아는 아파트 복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우리 정말 집 없어진 거야? 제발. 이건 꿈이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들이 일본에서 산 명품 가방들은 이제 무의미했고 꿈꿔왔던 20억 집도 사라졌어요. 한편 성남의 새 집에서 정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끝났어요. 혈육이라도 나를 배신하면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 거예요.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은 표정이었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신자들에게는 마땅한 대가를, 자신에게는 진정한 해방을 안겨준 완벽한 복수였어요.